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전현병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제가 보고 싶을 땐 그냥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창업의 방향을 보고 싶다. 그럴 땐 이분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김진영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창업의 시시콜콜한 요즘 말로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도 마다않는 공식 런웨이의 남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에 이제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상해에서 하는 이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 컨퍼런스에도 좀 갔다 왔었고요. 네. 또 이제 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김진영 멘토님은 뭐가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멘토님만의 성공 TMI 과감하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사실 스타트업은 그 제품을 못 만들거나 서비스를 못해서 망하는 기업은 없어요. 네. 그럼 대부분 뭐해서 망하냐면은 마케팅을 잘 못해서 망합니다. 근데 마케팅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시장 선정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너무 넓게 잡고서 거기에서 너무 넓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리소스도 부족하니까 실제 영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똑같이 네. 고객 세그멘트를 나눠서 네. 열심히 관찰하고 궁리하면 거기에 분명히 성공의 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관찰하고 궁리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멘토님의 선전포고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늦은 밤 수상한 여자의 기이한 의식이 포착됐다. 나오란 말이야. 이제 좀 나와. 누군가를 불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끝날 줄 모르는 이상행동.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괜찮아요? 아니요, 실물로 보고 싶어 죽겠어요. 여기 찍기만 하면 생겨요, 기회가. 찍기만 하면 좋아하는 이를 만날 기회가 찾아온다? 모두가 소망하는 마음속 시그널을 캐치하라. 네, 대표님 35,000명이 선택을 다 했어요. 200번 이상 성공했으니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35,000명의 선택을 모아 200번의 만남을 성사시키라. 두 번 다시 없을 특별한 시간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꿈꾸던 기회를 선물하는 이 남자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또 우리 제작진의 열연 네. 보셨습니까? 네. 예, 방구석 1을 열해서 열광하는 모습이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자, 어쨌든 영상에서 뭔가 어떤 단서를 발견을 하셨나요? 예, 발견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연, 그다음에 환호하는 분들, 또 이걸 도와주는 분들,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연, 네, 환호하는 사람, 네, 그들을 또 잇는 오늘의 주인공 네. 제가 소개할까요? 소개해 주시죠. 예,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엔터크라우드 대표 정주환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주황입니다. 네, 아마 영어 이름도 오렌지가 아닐까.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라도 있고 네. 하늘도 있고 근데 네. 주황은 처음이네요. 네, 귤 좋아하시겠습니다. 귤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스마트한 공연 알림 서비스 아이겟을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한 알림 서비스는 별도의 인터넷 검색 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가수만 선택해두면 취향에 맞는 공연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네. 좋아하는 가수를 선택을 하면 그 가수가 어떤 공연을 하는지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무료일 뿐만 아니라요. 네네. 가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장르나 그리고 공연장, 지역별로 공연 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국내 모든 예매 사이트에 그 예매 공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네네.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웬만한 아티스트 분들은 다 등록이 돼 있겠네요. 네, 현재까지 약 8,500팀 정도의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 정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그 공연도 등록이 돼 있나요? 네, 개그 공연들도 많지는 않은데 예.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많지는 않나요? 글쎄요, 개그 공연보다 상대적으로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공연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주로 홍대나 대학로 쪽에서도 예. 개그 공연들이 이렇게 간간히 열리고 있습니다. 웃음이 중요한데. 네, 예. 저도 웃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을 찾아봐야 됩니까?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얘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운하네. 자, 오늘의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요.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예매처 중에서 약 10개 정도의 예매처, 그리고 기획사는 20곳 정도, 공연장 80곳 정도의 공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휴를 맺고 네.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500팀 정도의 아티스트의 공연 정보들을 약 35,000명 정도의 회원에게 네.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불황이 있긴 해요, 사실. 네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냥 네. 관객들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입소문이 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어떤 걱정, 우려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멘토님 네. 이거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연 중에서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뮤지컬이나 또는 무슨 뭐 전시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 팬들을 고객으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들을 고객으로 만든 인더스트리라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또 요즘에는 뭐 K-팝이라든지 한류의 어떤 폭풍적인 성장률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전도유망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2016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국내의 공연 시장은 약 8,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3배 정도 성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시장과 뮤지컬 시장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전체 8,500억 원 시장 중에서 마케팅에 해당하는 약 20% 30% 정도의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 소식을 잘 몰라서 이 공연들을 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체 매니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꾸준히 공연들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20대, 30대의 직장인들,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는 직장인들은 이 공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시장이 8,500억. 네. 대단한데요. 사실은 그 시장조차도 아마도 티켓 판매하는 몇몇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아마 통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소위 말하는 그 기성 티켓팅 업체를 통하지 않는 공연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이제 성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자,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그널이 오고 가는 공연 알림 서비스. 자, 저도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다녀왔지 않습니까? 갔다 네. 왔습니다. 현장을, 공연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락이면 락. Why don't make dreams come true? Yeah, yeah, mama. I say hip, you say hop. Hip hop, hip hop, say. 자,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지나 갖고 어른이란 이름으로 힘든 척 갖고 그런 걸 갖고 고생이란 말하고. 힙합이면 힙합. K-팝이면 K-팝. 어떤 장르의 음악도 소화해내는 살아있는 주크박스 현프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누구십니까? 네, 장르별로 공연 소식 알려주는 거 받고 가수별 위치별로도 추천해드립니다. 뭘 추천해 준다는 거죠? 공연 소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공연 소식을 원하는 장르 선택하는 거 받고 가수별, 위치별, 장소별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따라오시죠. 예. 잠깐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공 창업의 꿈을 이뤄가는 이곳. 자, 도착을 한 사무실은 바로 이곳입니다. 야,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런웨이를 하면서 갔던 회사 중에 네. 가장
아늑한 공간인 것 아늑합니다. 같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예. 저희 개발자랑 저랑 예.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의 다른 직원은 이제 다른 외부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뭐 있을 공간이 거의 없겠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 저희 미팅 공간이 따로 있어서요. 예, 예. 거기서 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그냥 거의 밖에서 일을 하시고 예, 여기 맞습니다. 안에서는 우리 저기 보이시는 개발자님과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근무를 여기서 상주를 하시면서 근무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네. 딱 이곳이 대표님의 자리군요. 네, 맞습니다. 자리. 야, 이런 뭐 문구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대표님이 느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서비스를 3번 피보팅을 했는데요. 예. 그 피보팅을 할 때마다 하나씩 그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을 앞으로는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도전. 모진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알찬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3번의 과정을 겪으셔서 지금 이제 4번째 또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4번째 도전하는 것은 뭡니까? 네, 4번째 도전하는 서비스는요. 공연 알림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공연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검색 사이트나 SNS를 뒤져봐야 됐었잖아요. 뒤져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찾아본다, 네. 검색한다. 네, 검색하고 예. 찾아봤어야 되는데요. 예, 예. 이번 서비스는 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예. 저희가 공연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알려줘요. 예, 나에게. 네. 선호하는 가수, 지역, 장르에 따라 공연 소식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람 서비스. 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공연의 소식을 받고 싶다 하면 알림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일일이 다 이거를 뭐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씩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IT 회사다 보니까 네네. 기술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또 궁금한데 네. 여기 지금 딱 우리 한 공간에 같이 있는 누가 봐도 그렇죠? 개발자님이시죠? 네. 예. 취향 저격수 김찬호 개발자. 네, 이렇게 그 사용자에게 그때그때 공연 소식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추천해서 소식을 받는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인터넷에 많은 이렇게 공연들이 있는데요.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공연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연들을 가져온 다음에 유저분들이 계신 위치나 또는 그 선택하신 가수들과의 데이터 매칭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푸시 알림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약 60개의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정보를 취합.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노하우를 찾아 나선 현프로. 자, 지금 우리는 또 어디로 또 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마케팅 관련해서 예. 저희 도움 주시는 협력사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케팅을 어떻게 또 잘 해서 그렇죠. 이게 저희 서비스를 네.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걸 한번 의논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런칭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어떤 사용자들이 좀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출시하고 유저들의 숫자는 되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이트 유저라고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방문한 유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를 좀 더 깊게 좀 이용을 하는 미들 유저나 헤비 유저 숫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들 유저나 헤비 유저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저희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유저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만 더 쌓으시면은 이제 유저별로 이제 세그멘트를 나눠 가지고 각 유저 그룹별로 이제 다른 메시지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미들 유저나 헤비 유저 그룹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네. 앱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모아 분석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전략을 함께 고민한다고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용자들을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들 잘 추적해서 저희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또 새로운 저희 이용자들 모을 수 있도록 또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아, 네, 예.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어디로 또 이동을 하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또 공연장에서 이런 저희 고객들의 목소리들을 듣는 현장의 것도 목소리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부터는 현장으로 가서 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늘 마케팅에서 대표님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예. 번창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고객의 소리가 살아있는 현장 속으로 출발. 자유분방한 감성과 젊은 청춘들의 에너지가 몰리는 이곳. 갑자기 뜬금없이 이 네.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홍대에는 아무래도 공연장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분들에게 아이겟이라는 저희 알림 서비스를 예. 네,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필 네. 이렇게 추운 날 나오셨어요. 예. 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홍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겟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네.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팜플렛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네.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나눠줘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자, 저희가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군가요? 브로콜리요? 아, 이게 브로콜리. 아, 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분의 공연을 알림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좀 받으시고. 예. 그 공연 이제 찾아보시지 마시고 좋아하는 가수들 브로콜리 너마저도 있거든요.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예매 링크를 알림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쉽고 편하게 공연 소식 받아서 예매하셔서 예,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 헬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플리케이션. 굿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글로벌 서비스. 네. 하이파이. 오케이. 자, 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어플 있는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다운받아서 써봤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가수 소식 다 알아서 알림까지 해주시니까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공연도 직접 찾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오늘 말이죠. 날씨가 지금 영하로 지금 뚝뚝 떨어져 네. 있는 가운데 저를 지금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네. 따뜻한 이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예. 그 공연 열기에 몸도 좀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추웠었어요. 아, 예, 좀 열기를 좀 느껴보러 좀 장소를 좀 네. 이동하죠. 가는 길에 이거 하나씩 좀 받아주실까요? 상처도 받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상처도 받아 진짜로. 제가 봐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죠. 자, 가시죠. 예. 야, 여기 이제 음악이 확 들리는 거 보니까 공연장에 이제 왔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옛날에 공연을 좀 했거든요. 공연 많이 지금 어떤 공연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인디 밴드 공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예. 네,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뭔가 확 올라오는데 네. 분위기 텐션 업 시켜 네. 한번 들어갈까요? 들어가 보시죠. 야, 좋습니다. 좋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대표님이랑 저랑 남자 둘이 공연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그 공연장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네. 공연장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예. 그리고 어떤 공연들이 있고 또 이 공연들을 홍보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현장을 또 잘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운영하고 계시는 네. 공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한번 네네. 모셔보고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안녕하십니까. 계셨어요. 우리 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을 만나러 또 왔는데 자, 이제 소기의 또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공연들을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공연들 위주로 많이 하시나요? 주로 인디밴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뭐 대중 가수의 쇼케이스라든지 기자회견 등등의 다양한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공연 소식을 알려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예. 이렇게 뭐 좋아하는 관심 있는 가수들을 선택을 하면
그 가수를 선택한 분들한테 공연을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좀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네.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소식을 그때그때 알 수 있겠고요. 저 입장에서도 어떤 아티스트를 섭외할 때 그 아티스트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규모의 공연을 하고 있고 성적이 어떤지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의 하나로 공연장 대관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정주항 대표. 공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연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다고요. 보통 이러면 좀 박수 쳐주시지 않나요? 각자만의 색깔로 관객과 소통하는 인디 밴드들의 공연이 한창인데요. 잠시 촬영은 있고 공연을 즐기는 현프로와 대표. 아, 지금 또 한참 또 공연이 진행 중이어서 네. 사실은 좀 잠시 밖으로 좀 모셨습니다. 네. 제가 이 시점이 되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벌써요? 벌써가 아니라 원래 지금 밤입니다. 네. 아침에 만나 밤 됐어요. 네. 나 이제 가야죠. 네. 하지만 출근을 다시 여기로 하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네. 저 진짜 공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난 맨날 무대에서만 서봤지 이 관객석에 있는 기분을 또 새삼 묘하고 다르네요. 오늘 좀 즐기고 싶은데 네. 대표님은 가실 건가요? 저는 또 다른 공연장에 네. 다른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난 여기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봐요. 같이 네. 보시고 앞으로 또 우리 대표님 창업해서 또 부자 되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흥부자가 됩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흥을 딱 갖고 올려서 네. 예, 자, 오늘 공연 즐기러 갈게요. 자, 다들 퇴근하세요. 예, 가요. 다들 퇴근하시고 나 오늘 공연 보고 갑니다. 예. 자, 잘 가요. 안녕. 하나하나가 모여 신나는 노래가 되듯 여러분의 작은 도전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 그날이 오기를 기술창업 런웨이가 응원합니다. 네, 또 현장에 가서 오랜만에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했고요. 공연장 가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자, 멘토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인터넷 사업에 관련된 어떤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인터넷을 현재는 좀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양 자체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장률이. 그럼 결국은 이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점점 포커싱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맞춤형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서비스 중에 인상적인 거는 내가 원하는 가수들이나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지정을 해놨을 때 그거에 관련된 맞춤형 정보들이 날라온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어떤 전체적인 이쪽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정합해서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알림 서비스들은 사실은 일반 티켓팅 하는 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어떤 차별화를 가졌길래 이렇게 급속하게 회원이 느는 걸까요? 네, 멘토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예매 사이트들이 이러한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입장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고객분들은 어디에서 알림을 보내주든지 또는 어디에서 예매를 하든지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공연 소식만 잘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예매처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들을 한 명씩 다 알림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 이런 관심 아티스트를 찾아서 모든 공연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알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대관도 하시고 뭐 플랫폼 서비스, 공연 또 주관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그 각각의 시기에서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했었던 서비스이고요. 지금은 물론 공연 알림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알림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예매처들에서 모이는 공연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이런 오프라인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예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그 공연들도 굉장히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인디밴드 공연들이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을 모두 다 데이터화 시켜서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이전에 선택과 집중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들, 공연장 대관 중계 서비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인디밴드 예매 서비스 같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숨어 있는 공연들을 수면 위로 올리고 데이터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해서 더욱더 또 즐거운 공연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제 창업이라는 인생 무대 위에 주인공을 꿈꾸는 정주황 대표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공연 알림 서비스 아이겟을 운영 중인 엔터크라우드의 정주황입니다.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에게 재밌는 공연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만한 공연을 찾게 돼도 매진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날짜가 지난 공연들도 많습니다. 아이겟에서는 좋아하는 가수를 선택을 하면 그 가수의 공연이 있을 때 공연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웹서비스로 시작해서 약 3만 5천 명의 회원들에게 공연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한 이후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굉장히 사업을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어떤 대표님들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 대표님들이 몇 달 뒤에는 서비스를 닫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예상 외로 고전하실 것 같은 대표님들이 큰 투자를 유치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대표님들께서 사업가 DNA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업가 DNA를 잘 찾아내는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업가 DNA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하기 이전에 대기업 경영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일본과 홍콩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취미 생활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숙소 인근에 있는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귀국을 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저의 관심사가 창업 아이템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의 창업 첫 아이템은 홍대에 있는 인디밴드를 위한 공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였습니다. 첫 사업 아이템 이후에 약 5년 동안 3개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지금의 공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창업 DNA를 찾는 첫 번째 방법,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열망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공한 서비스들은 창업가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사업가들의 새로운 도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아이템으로 공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공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았던 아이템은 인디밴드 예매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공연 기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예매 사이트들의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한 인디밴드들에게 수수료가 저렴한 예매 사이트를 만들 테니 쓸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밴드들 중에서 5팀이 사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5팀만 사용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쌌기 때문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기존 예매처와 차별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도 작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이템을 실패로 끝내고 세 번째 아이템은 공연장을 대관 중계를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전화로 공연장과 밴드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들은 사진을 일일이 찾아서 보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불편해서 공연장 대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익성은 가장 좋았지만 이마저도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공연 알림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10명이 방문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100명이 방문하는 서비스, 그리고 1000명이 방문하는 서비스를 지나서 지금은 월 4만 명이 방문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끈기와 열정을 발견했을 때 사업가 DNA도 함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 DNA를 발견하는 방법 두 번째, 데스밸리 앞에 쓰러지지 마라입니다. 창업가는 모두 데스밸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창업가들이 데스밸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창업을 처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저희들은 장밋빛 계획만을 세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얼굴에 펀치를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창업을 하는 것은 아마추어 권투 선수들이 마이크 타이슨을 상대로 링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박을 칠 계획보다는 살아남을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멋지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뽑고 돈을 많이씩 쓰게 되면 더 빨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그렇다 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자금은 빠르게 소진이 되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만 가득 안은 채 데스밸리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발자 2분이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외주 개발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볼 테니 어떻게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격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다시 발굴했고 그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멋지게 세운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끈기 있게 버틸 때 창업가의 DNA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가 DNA를 찾는 방법 세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사업 계획서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컴퓨터 앞에서 리서치를 하거나 PPT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공연 기획을 직접 하면서부터 현장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제가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고객들을 찾아서 고객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을 보면서
수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검증해 나갈 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무실에서 계속 사업 계획서만 만들고 있길래 현장에 나가서 너의 고객들을 좀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현장에 나가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알림 서비스 아이겟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공연장에 찾아갔다가 무심코 관객들의 대화를 듣게 됐었는데요. 그 관객들은 공연 정보를 공연 당일날 알게 됐다며 너무나 바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찾아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로 달려와서 바로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공연을 보고 싶은 아티스트들, 가수들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연을 찾아서 카카오톡으로 예매 링크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제가 보내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저희 웹사이트로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어플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들을 관찰하고 그 고객들의 숨은 니즈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사업가 DNA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멘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좌절시키지 마라. 고객이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정보를 찾지 못할 때, 또 사고 싶은 제품을 사지 못할 때 그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많은 좌절 속에서 창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좌절시키지 않고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줄 때 창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 DNA를 찾으신 분들은 고객의 좌절을 기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창업 DNA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창업 DNA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창업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창업 DNA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멘토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멘토 DNA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똑같은 대답을 분위기가 번갈아서 하시네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지만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힘들다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이겨내셨나요? 저희 회사도 3년 차에 어김없이 데스밸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 8분이 계셨었는데요. 결국에는 회사가 뚜렷한 매출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금이 다 말라서 이 팀을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팀이 해체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을 준비하는 데에도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산을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찾아다녀 봤었는데 그 돈을 모으지 못해서 사실은 파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개발자 2분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서로를 격려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사람의 힘으로 또 지금까지 잘 버텨서 오셨네요. 네. 자, 이게 근데 이제 5년 동안 3번의 피보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수익 구조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의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들에게 공연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 고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매처를 클릭해서 예매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릭을 해서 고객들이 넘어갔을 때 클릭당 광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앉아서 클릭만 하면은 그래도 매출은 발생하겠는데요? 네, 여러 번 눌린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 번 매출이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IP다.
IP로 저희가 그렇군요.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누르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관찰을 하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은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실함을 갖게 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방법들이 또 있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가 정말로 잘 될 서비스냐 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방문했던 고객들이 다시 찾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 곳곳에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또 재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설정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재방문율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고객이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재방문을 유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진화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말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잘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꾸 찾아내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자꾸 개발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보 제공 외에 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또 찾아내실 때 그 재방문율이 다시 또 다른 재방문율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고민하실 부분들이 사실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뭐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객을 좌절시키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스마트한 서비스는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뒤처지세요, 안 뒤처지세요? 난 좀 뒤처져요. 저는 많이 뒤처져요.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 제가 뒤처지면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똑같이 체험해보고 먼저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처지지는 않는데 발버둥 칩니다. 예. 스마트폰 같은 거 나오면은 네, 그렇죠. 써보고 바로 예, 써보고. 예. 이 고객의 요구는 사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렇죠.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엔 떠나가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결국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랑을 건너고 싶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순간을 꿈꾸다. 지금 멈춰있던 공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열광하던 마니아의 세계는 이제 옛말.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뜨거운 청춘의 열기. 아티스트와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가슴 벅찬 순간들이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감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 세계 글로벌 팬심을 움직이며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 문화 시장.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은 있어. 특히 단순한 팬심만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리기는 역부족. 최근에는 개성 넘치는 팬심을 공략한 응원 문화에 집중하는가 하면 일명 굿즈라고 불리는 파생 상품을 활용해 열기를 이어가는 추세야. 단연간 쌓인 공연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객 맞춤형 큐레이션 또한 인기. 고객 각자가 원하는 니즈를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공연을 추천하는가 하면 바다 건너 팬덤을 서로 연결하는 재미있는 시도도 눈길을 끌고 있지. 국경 없는 콘텐츠, 공연 사업.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문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려야겠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문화에는요 발이 없어요. 장벽이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누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시장을 또 넓혀가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제 공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게 과연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설득력 있는 예측이냐 이슈거든요. 그렇죠. 몇 명이 올지. 내가 그렇죠. 대관은 크게 했는데 사람들 조그맣게 오고 또 조그맣게 했는데 또 넘쳐버리고 이걸 판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팬클럽. 그전에는 팬클럽은 기획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부터 사실은 팬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공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는 예측을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이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잘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5% 10%의 매니아가 아니라 그 이외의 20%의 준 매니아 혹은 또 한 발만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이런 관객들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에 대한 이슈는 사실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분들을 끌고 올 수 있다면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서비스가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고객분들이 어떤 관심 아티스트들이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고 어떠한 빈도 동안에 얼마의 티켓들을 소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객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축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공연 기획사들에서 공연 기획할 때 가장 큰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과연 티켓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대표님의 마지막 비전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스마트 공연 알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스마트 공연 알림 서비스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단. 네. 여태까지 몇 개의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 서비스들이 저희가 지금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게 되는 하나하나의 계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서비스도 계속해서 운영해서 더 큰 서비스로 확장을 당연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창업가 DNA를 더 잘 찾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현재 딛고 있는 하나의 계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옥상도 도착을 하겠죠. 옥상은 상쾌한 바람 또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쭉 쉽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지금의 공연 알림 서비스가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연을 소식만을 전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팬들을 모으게 된다면 그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이 콘텐츠들이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두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단 하나씩 오르다 보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님의 모든 플랫폼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좌절하고 있을지 모를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넘어지고 부딪혀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여러분의 성공 DNA를 응원하면서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잘 저 같은 실수를 겪지 않고 창업 DNA를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얼마나 길었던지를 떠나서 일단 창업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멋진 창업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